우리 이제 1015번부터 선생님이 또 풀어줄 거거든. 근데 우리 이거 하기에 앞서서 여기 볼게. A의 4분의 1이 얼만큼인지,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4분의 1은 얼마지? 2,500원이라 얘기를 잘 하셨는데, 그건 10,000원에다가 4분의 1을 너희가 곱해서 얘기한 거예요 방금. 그럼 2,500원 되지? 그러니까 뭐의 이런 분수꼴 이만큼이 얼만큼이냐 라고 하면 둘이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거 4분의 1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자, 분수꼴은 이해할 거예요. 근데 이번엔 30% 이렇게 퍼센티지로 나온 백분율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얘가 얼만큼이야라 하면 30A다 이것도 똑같이 곱해서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30%를 우리가 비율로 얘기하면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100 중에 30만큼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분수로 얘기하면 몇 분의 몇이야 이게? 이러면 얘 말 자체가 A의 100분의 30이란 얘기랑 똑같은 건 거야. 그럼 이제 분수 꼴 되면 얘들 그냥 뭐해서 얘기하면 된다 했어? 여기까지 다 이해돼? 적어줘. 그 다음, 그럼 이번엔 A의 선생님이 30%를 증가시킬 거야. 근데 이 증가한다는 게 돈으로 얘기가 나오면 이익을 붙인다 뭐 이렇게 표현될 때도 있고, 인상한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은 있겠지? 근데 이때 잘 들으라는 거야. 이거를 A의 30%를 증가한다는 거는 A는 그대로 일단은 가지고 있고, 그죠? 더해주는 거야. 얼마큼을 증가한다 했어 우리가? 뭐에? 그럼 A의 30%만큼을 더하면 되지. A의 30%가 100분의 30A라는 거지. 그래서 얘를 우린 A로 묶어주면 1 더하기 100분의 30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때 이게 뭐야? 보세요. 원래 양이지. 이게 증가된 양이지. 그러니까 이게 변화량이라는 거예요. 이게 변화량. 선생님 만약에 A의 45%를 증가한다고 하면, 응? 변화량만 얘기해봐. 그러면 지훈이 뭐라 얘기해야 돼? 그렇지. A의 45%가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변화량만 얘기하면 이 A의 45%를 얘기해야지. 그래서 증가된 후의 양은 뭐야? 증가된 후의 양. 그럼 그거는 원래 거 냅두고 거기에 내가 변화되는 것까지 더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우리는 이걸 묶어서도 얘기를 많이 한다고 했지? 그럼 이게 최종 증가가 된 상태의 양인 거고, 이건 변화된 양인 거고. 이 말 다 이해돼? 네. 그리고 봐. 남자가 30명이 증가했어. 여자는 25명이 감소했어. 그럼 얘들이 변화량들이지. 그럼 전체 인원의 변화량은 뭘까? 전체 인원의 변화량. 남자는 몇 명? 30명이 플러스 됐잖아. 플러스 30이라는 게 남자의 변화량이지. 그럼 여자의 변화량은 뭐예요? 마이너스 25잖아. 그럼 그 둘을 합쳐야,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명밖에 안 늘어난 거야.
남자가 30명 늘어지면 여자가 25명이 깎였기 때문에 전체 인원은 몇 명 늘어난 거라고? 그러니까 이 둘을 더하면 전체 변화량이 나온다는 거예요. 감소는 마이너스 25명이라고 우리가 변화량을 얘기해 줘야 되겠지. 감소하니까. 이거 다 이해돼? 적어줘. 여기까지 알겠지? 그리고 얘들아, 남자는 5명이 증가, 여자는 20%가 감소라고 할게. 그럼 얘는 변화량이 몇이야? 플러스 5지? 얘는 그렇지. 마이너스 그리고 쓰고 해야지. 감소니까 마이너스 100분의 20 여자 인원수겠지. 여자 인원수를 몰랐으니까 그럴 때는 우리는 미지수를 x로 넣는 것도 알겠어? 그럼 이 둘을 더한 게 전체 변화량이라는 거야. 방금 얘기했잖아. 변화량 더하면 전체 변화량이에요. 이해되죠? 그럼 이 문제 풀게 보세요. 얘들아, 다시 한 번만 복습하고 할게. 잠깐 봐. 이거는 안 적어도 돼. A의 R%가 감소했어. 그러면 얼마가 됐어? A R% 감소하면은 이거야. 근데 얘는 실은 다시 너네가 이거 분배 법칙에서 전개하면은 이거지. 그러면 이게 사실 이게 원래 양인 거고 이만큼이 변화된 거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의 변화량은 얼만큼이야? 라면은 A의 R%만 얘기하면 되지. A R%는 몇이야? 그래, 그렇지. 이렇게 구하고 감소면 마이너스 앞에 붙이고 증가면 플러스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다 알아들었지? 오케이. 자, 올해 남자, 작년 남자, 올해 여자, 작년 여자 이런 거 문제 풀 때 선생님 정리 좀 하라 했잖아. 그치? 그래서 작년 남자, 여자, 올해 남자, 여자 이렇게 적어볼 건데, 자 일단 여기서부터 판단. 작년 전체 전체 학생이 몇 명이야? 그럼 내가 이제 여기서 남학생을 X명이라고 할게. 630명 중에 몇 명이 남자인지를 모르니까. 그럼 여자는 몇 명이라 얘기해야 돼? 좋았어,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 선생님이 총 인원으로 식 세울 때도 있고 뭐만 갖다가. 근데 뭐가 더 식이 더 심플해? 얘가 더 간단하지. 근데 이걸로 푸는 게 좀 까다로울 때도 있어서 1번으로 풀 때도 있긴 있어. 얘들 알겠지? 그러니까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선생님이 둘 다 한번 해볼게. 이거는 자, 총 인원 가지고 해보자. 그러면 남자는 올해 작년보다 뭐라 써있어요? 그러면 남자는 몇 명 된 거야? 몇 명 된 거야? 선생님이 물어본 게 몇 명 증가한 거야가 아니잖아. 몇 명 됐냐고 물어봤죠. 뭐라 얘기해, 시윤이? X 곱하기 100분의 5? 이거는 지금 뭐 얘기한 거야, 지윤이가? X에 대한 몇 프로만 얘기한 거야, 그냥 5%만 얘기한 거잖아, 그지? 근데 5%가 증가됐다고 했잖아. 근데 증가된 게 총 인원은 아니잖아. 선생님 말 이해돼? 이건 지금 증가량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다 그냥 적어볼게. 변화량을 적자면 이게 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남자 몇 명 된 거야? 라고 물어보면 이제 뭐라 얘기해야 돼? 얘랑 얘랑 뭐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야? 더해서 얘기를 하는데 얘를 더하고 우리는 x로 뭐해서 보통 많이 얘기한다고? 묶어서 얘가 이렇게 된 거라는 거지 지금. 알겠니? 네. 자, 여자는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여자는 몇 명 된 거야? 지윤이 몇 명 된 거야? 630 100이 x 더하고 1 100이 100분의 4 그러면 얼만큼 변화된 거야? 변화량 얘기해봐. 630 100이 x 더하고 100분의 4 그렇지. 근데 여기 앞에를 이제 우리 부호가 지금 잘 받쳐줘야 돼. 더하기야 빼기야? 더하기야 빼기야? 100이요. 자, 얘 갖다씩 세워보자. 근데 여기 봤더니 전체 학생 수가 뭐라 써 있어? 작년하고? 그러면 지윤아 이거 두 개 더하면 몇 돼야 되는 거야? 630 그렇지. 이게 두 개 더하면 전체 학생 수 630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네. 그럼 이게 첫 번째 식이고 두 번째 식. 이거 두 개 더하면 지윤아 몇 돼야 되는 거야? 이거 두 개 더하면? 총 변화량이 돼야지. 네. 근데 총 변화량이 몇일까? 지윤이. 전체 변화량은 전체 학생 수는 작년하고 같다 돼 있구나. 전체를 봤을 때 변화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럼 전체 변화량은 0명입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해되지? 네. 근데 이거 푸는 게 너희가 더 간단하겠어. 옆에 게 오른쪽 게 더 간단해? 연전 오른쪽 거가 식이 더 간단하니까 이걸로 이제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지. 근데 얘도 이렇게 해볼 줄은 알아야 되는 거고. 이해되니? 네. 자, 그렇게 해서 x를 찾았어. 근데 x가 뭐야? 우리가 뭘 처음 x라고 놨어? 작년 남자라고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근데 마지막에 구하라는 건 뭐래? 그럼 x가 답이 아니고 바로 이게 답인 거야, 이게. 그럼 x에다가 1 더하기 100분의 5까지 곱해서 답 구하면 되겠어? 계산은 직접 해보시면 돼요. 지금 계산해보세요. 계산 시작. 자, 이제 우리 유형 10부터 설명을 할게. 보세요. (1016번) 문제를 읽어볼게. 학생들에게 몇 권씩 주면? 5권씩 주면 몇 권이 남아? 그럼 우리 생각을 해보자. 학생이 6명이야. 몇 명? 그리고 공책의 총 권수를 구해볼 건데 한 사람당 몇 권씩 줬대? 그러면 6명이 총 몇 권을 받아간 거야? 총. 한 사람당 5권씩 가져가면 6명이 총 몇 권 가져간 거야? 30권을 가져간 거지. 그리고 몇 권이 남았대? 그러면 총 공책은 몇 권이었겠어? 34권이겠지. 이 말 이해되니? 자, 한 사람당 몇 권씩 주면? 8권씩 주면 이번엔 뭐래? 11권이 부족하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우리 이거 다시 풀어볼게. 자, 이거 다시 설명할게. 한 사람당 몇 권씩 가져가면은 5권씩 주면 몇 권이 남아? 그럼 일단 학생 수를 x라고 놓는 거야. 그러면 총 공책 수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보자. 한 사람당 5권씩 가져가는데 학생이 만약 6명이 있다고 가정하면 한 사람당 몇 권씩 다 가져갔다고 지금? 5권씩 가져갔지. 그럼 애들이 가져간 공책은 총 몇 권이야? 30권이지.
그리고 4권이 남았으니까 총 공책 수는 34권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해되니? 네. 근데 지금은 6명이 아니라 몰라서 X명이라 했잖아. 근데 X명이 한 사람당 몇 권씩 가져갔어요 지금? 다섯 번. 그럼 애들이 가져간 공책 수는 몇 권이야 최율이? 애들이 가져간 건? 그렇지. 그리고 4권은 아직 더 남아있으니까 그걸 더해주면 이게 총 공책 수인 거 이해되니? 네. 됐지? 적어주세요. 자, 두 번째 상황은 몇 권씩 나눠줬더니 이번에 여덟 번씩. 그럼 애들이 8권씩 다 줬다고 쳐봐. 8권씩 다 줬으면 애들이 가져간 건 총 몇 권 가져간 거야? 한 사람당 8권씩 다 줬다면 애들이 총 몇 권 가져간 거야? 8x 권 가져간 거지 얘들아? 네. 근데 8x 권만큼을 다 줄 수가 없고 몇 권이 부족했대? 네. 그럼 여기서 12를 뭐 해줘야 되겠어? 뺀 게 이제 총 권수가 되겠다는 거 이해되니? 네. 그럼 얘 둘이 지금 같아야 되겠지? 이건 둘 다 공책 권수 구한 거니까. 그럼 얘가 넘겨 하면 3x가 15되니 x가 몇이야? 5지? 학생이 몇 명 있었던 거야? 5명 있었던 거고 총 공책 수는 몇 권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5를 넣어야지 빨리 그지? 29권인 거지. 근데 난 물어본 게 한 사람당 몇 권씩 준다면? 6권씩 주면은 얘들 얘네한테 내가 6권씩 주면 총 몇 권이 있어야 돼? 6권씩 주면 총 몇 권이 있어야 돼? 아니 한 사람당 6권씩 주면은 총 몇 권이 있어야 다 줄 수 있어? 24번. 학생이 몇 명이에요 지금? 다섯 명. 그러니까 한 사람당 6권씩 가져가면 총 몇 권이 있어야 다 줄 수 있는 거야? 30명. 30, 30명. 30명? 아, 30번. 30권이 있어야 다 줄 수 있는데 우리는 몇 권밖에 안 갖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몇 권이 부족한 거야? 이해되니 이거? 적어주세요. 선생님 19번을 풀어볼게. 다시 보세요.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일단은 반이 있대요. 1학년에 몇 반인지 반이 있잖아 우리 그지? 근데 몇 반까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 지금. 1반, 2반, 3반 이렇게 해서 몇 반까지 있는지 모르거든. 근데 각 학급이라는 게 각 반이지. 1반에서 4명, 2반에서 4명 이렇게 뽑아주란 얘기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학생들을 모았더니 총 정원이라는 거는 총 인원수예요. 그것보다 몇 명 부족하대? 그러면 이거 우리가 식을 세워볼 건데 일단 미지수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미지수는 보통 구하려는 걸 미지수를 놓는다고 했지만 항상 그런 건 또 아니라 얘기했었지. 그래서 요거는 학급수, 그러니까 반수를 선생님이 x반 있다라고 x반 요걸 미지수로 놓을게. 그럼 지훈이 한 반당 몇 명씩 뽑았대? 1명씩. 그러면 총 몇 명이 나왔겠어 학생이? 4x 명이 뽑혔겠지. 네. 근데 이게 얘들아 정원이 꽉 찬 거야? 정원보다 이게 7명이 부족한 거야? 7명. 그럼 여기다가 7을 더해줘야 총정원이 되겠어요? 빼줘야 총정원이 되겠어요? 더해줘야지. 부족하니까 7만큼을 채워줘야지 이게 정원수인 거 알겠어? 네. 그 다음엔 읽어봐. 일반에선 몇 명? 3명. 나머지인 5명씩 하면 총 정원이 딱 된대. 그러면 반이 1반, 2반, 3반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여기서만 몇 명 뽑으래? 3명. 나머지는 총? 그러면 5명씩 뽑히는 반수는 지훈아 몇 반에서 5명씩 뽑히는 거야? 1번 빼고. 일반 빼고가 반수가 몇 개 있겠어 그러면? X. 5X. 반수. X. 그러니까 총 X반이 있잖아. 네.
그 중에 일반 빼면 몇 반이 남겠냐는 거야. 몇 반이 있겠어? 아니 6반이 있다고 쳐봐요. 1반부터 6반까지. 네. 그럼 1반 빼면 몇 반이 남아있어? 5번. 뭐 어떻게 구한 거예요 지금? 빼서 그럼 총 몇 개의 반이 있다고? x 근데 그 중에 1반만 빼면 총 몇 개의 반이 남았겠어? x 빼기 1. 그러니까 이게 x 빼기 1개의 반이 있을 거 아니야. 네. 총 반수가 예를 들어 x반이 있어. 근데 앞에 3개 반을 빼. 그럼 남은 반은 몇 개예요? x 빼기 3. x 빼기 3반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지? 네. 그러니까 얘들아 1반 빼면 총 반수는 몇 개 반이 남는다고? x 빼기 1. x 빼기 1개의 반이 있는데 1반에선 몇 명 뽑아? 3명. 그리고 여기 x 빼기 1반에서는 총 한 반당 5명씩 뽑았지. 네. 그럼 여기에서 지훈이 몇 명 나왔겠어 총? 얘는 한 반당 몇 명씩 뽑기로 했어? 5명. 근데 반이 몇 개가 있었어 지금 이제? x 빼기 1. 그러면 거기에서 총 몇 명 나왔겠어? 5명. 이게 얘들아 x-1개 반이 있는데 한 반당 5명씩 나오면 반수하고 5명을 곱해야지 총 인원인 거 알겠니? 네. 이렇게 돼서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이제는 나와 있는 학생 수지. 네. 근데 걔는 이제 정원에 모자라대 꽉 채웠대요. 그럼 이게 이제 총 정원수가 되겠지. 네. 그럼 이거 두 개가 이제 뭐 하겠어? 같아야지. 그지? 네. 그래서 여기다 적어보세요. 이거 풀면은 x가 나오겠다. 자, 그 다음에 1020번 선생님이 잠깐 또 풀기 전에 뭐 좀 물어보고 할게. 여기 보세요. 긴장하지 말고 좀만 생각을 해봐. 한 의자당 5명이 앉아. 몇 명이? 5명. 근데 의자가 만약에 7개가 있는 거야. 알겠지? 네. 다 5명씩 꽉 채워서 앉았다고 쳐봐. 그러면 총 몇 명이 있어, 지훈이? 30명. 이해되니? 네. 네. 근데 맨 마지막 의자는 안 앉았고 아무도 안 앉았대. 그리고 여기까지 5명이 다 채워져 있대. 네. 그러면 지훈이 총 인원수는 몇 명이야 지금? 30명. 30명. 여기까지 알겠지? 네. 근데 이번에 하나 더 추가. 맨 마지막 의자만 3명. 그리고 여기는 아무도 안 앉은 거고 여기 앞까지는 다 5명이 앉아있대 총. 그럼 이제 인원수를 구할 건데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지훈이? 이거 총 몇 명일 것 같아? 28명이지. 어떻게 구한 거야? 앞에 5명. 음. 곱하기 그렇지. 5명씩 꽉 채워져 있는 거에서 5 곱하기 5 계산하고 몇 명 더 추가하면 돼? 3명. 그렇지. 이렇게 하면 돼. 잘했어요. 맞죠? 네. 그럼 다시 이게 x라고 해도 방법은 똑같은 거야. 의자가 총 x개가 있어요. 몇 개? 그럼 여기 다 5명씩 앉으면 총 몇 명이 앉는 거야? 5x지? 이해돼? 네. 근데 맨 마지막 의자는 아무도 안 앉고 여기까지 5명이 다 앉았대. 네. 그럼 지훈이 여기 몇 명 앉은 거야? 5x 빼기 5 괄호 열고 x 빼기 1 이렇게 해야지. 5x 빼기 1이면 이렇게 이거 아니지? 1. 네. 이거 이해되니? 네. 근데 다시 한번 이렇게 앉았대. 그러면 총 의자 몇 개라 했어 선생님? x. 근데 5명씩
다 앉아있는 의자, 그러니까 여기까지지. 네. 는 의자 몇 개인 거야? 지훈이. X. 의자는 몇 개인 거야? X. X. 총 의자가 X개라 했잖아. 네. 근데 5명씩 다 앉아있는 여기까지 의자가 총 몇 개인 거야? 5. 의자가 몇 개인 거야? X. 빼기. 아니 당연히 X 빼기 2지. 총 X개인데 선생님 의자 몇 개는 빼놨어 지금? 그럼 X 빼기 2개가 당연하지? 네. 그러면 여기에 한 의자당 5명씩 앉으니까 총 인원수는 몇 명이라 해야 돼? 여기다가 5를 곱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3명 더하면 총 인원수 되는 거 이건 다 알아들었지? 네. 이거 적어주세요. 자, 그럼 20번 쌤이 풀어볼게. 보세요. 근데 방금 우리가 두 문제 풀 때 이 전 문제는 뭐를 미지수로 설정했었어? 반수. 그러니까 동아리 정원으로 처음부터 미지수를 놓은 게 아니고 반수를 가지고선 구한 거야. 그럼 이번에도 뭘 물어봤어? 학생 수를 물어봤는데 방금 우리가 연습을 했지만 의자 개수를 알아야 학생 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읽어봐. 여기까지 몇 명? 몇 명씩 앉히면? 그러면 5명씩 다 앉았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몇 명이 못 앉은 거야 아직? 그럼 의자 수를 뭐라고 놓을까? 그리고 이게 헷갈리면 그림 그려서 푸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X가 있다라고 가정해봐. 이해되지? 근데 한 의자당 몇 명씩 앉혔어 우리가? 그럼 여기 앉아있는 애들은 몇 명이야? 앉아있는 애들은 지훈이 몇 명이야? 앉아있는 애들. 그리고 서있는 애들은 몇 명이야? 그럼 얘 둘을 더해야 총 학생 수가 되는 거 이해되니? 그리고 너희가 구해놓은 게 뭔지를 이렇게 적으면서 풀어줘야지 깔끔하다. 자, 두 번째 상황은 여기서부터. 한 의자당 몇 명씩 앉으면? 6명씩 앉았더니 마지막 의자는 몇 명이 앉아? 5명이 앉고 빈 거는 몇 개나 있대? 그럼 얘가 이런 상황이에요. 보세요. 의자가 이렇게 X개 있을 때 의자 2개는 완전 뭐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도 안 앉았지. 그럼 마지막 거에는 몇 명 앉았대? 그럼 여기 5명 있지. 근데 우리가 몇 명씩 앉힌 상태야 앞에서부터는? 그러면 지훈이 의자 총 몇 개였어? X개 중에 6명이 다 들어있는 의자 몇 개야? 6명이 다 앉아있는 의자가 몇 개야? 의자가 몇 개예요? 의자? 근데 6명이 다 앉아있는 의자는 몇 개예요? X 빼기 1이라는 거는 그러면 의자 한 개에만 6명이 안 앉아있는 거야? 6명씩 다 앉아있는 의자가 총 몇 개겠어? 일단 여기 의자가 총 몇 개 있다 했어 우리가? 근데 그 중에 6명이 안 앉아있는 의자는 그럼 몇 개야? 안 앉아있는 거. 그러면 6명이 앉아있는 의자는 몇 개겠어? 여기에 다시 한번 6명이 안 앉아있는 의자는 지훈이 6명이 안 앉아있는 의자는 몇 개야? 안 앉아있는 거. 이 3개 끝에 그치? 그 앞에 것까지 6명씩 다 차 있다는 거야. 그럼 6명이 차 있는 의자는 몇 개야 지훈아? 그렇지. 그럼 여기에는 인원수가 몇 명이야?
여기 6명씩 앉아있는 의자에 있는 학생 수는 몇 명이야? X 123 그렇지. 그리고 학생이 더 있어요, 없어요? 더 있어요. 몇 명? 5. 그렇지. 그럼 이게 이제 총 학생 수지. 네. 그러면 이거나 어찌해야 되겠어? 값이 당연히 같아야지. 그렇지. 적어주세요. 그럼 얘가 5x 플러스 12는 6x 마이너스 18 더하기 5가 되면서 얘가 마이너스 13이고 x는 25다가 되겠다. 그럼 얘들아, x가 25라는 거는 답이 25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난 x는 뭘 x라고 하는 거였어. 그러면 이제 학생 수는 여기다가 25를 대입해서 125가 되겠고 12 더해서 이렇게 구하는 거 이해되지? 적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자, 이건 우리 여기다 CF하고 적어주고, 아까 얘기한 건데 A의 4분의 1이라고 하면 얼마야 이게? 그럼 봐. A의 3분의 1을 사용하면 남은 양은 얼마일까를 생각해보자. 남은 양. 이제 이걸 선생님이 물어볼 건데 A의 3분의 1을 뭐 했대? 사용해. 그럼 남은 거는 얼만큼이겠냐라는 거야. 그러면 지윤아, 사용한 거는 A의 3분의 1을 사용한 거지. 그럼 사용한 양은 뭐야? 사용한 거는? 사용한 거. 3분의 1. 그러니까 A의 3분의 1을 사용을 한 거야. 그지? 그럼 이제 얼만큼이야? A의 3분의 1. A의 3분의 1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방금 선생님 사용한 게 얼만큼 썼다 했어? 뭐에? 그러면 얼만큼을 쓴 거야? 그러니까 A의 3분의 1만큼을 썼지. 그러면 얼만큼이야 그게? 3분의 1에 그지? 그럼 이제 남은 양을 물어볼 거야. 남은 양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라 하면 원래 A지. 거기서 사용한 것만큼을 뭐 해야 돼 이거는? 그럼 3분의 2A인 거 알겠어 얘들아? 적어줘. 이걸 근데 빨리 할 수도 있어요. A의 5분의 1을 사용할 거야. 그럼 전체의 5분의 1을 썼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 전체의 얼만큼을 썼다고? 그러면 얼만큼은 아직 안 사용한 거야? 5분의 4는 남는 거지. 그러면 A의 5분의 1을 사용하면 사용한 거는 몇이야 지금? 사용한 거. 그럼 남은 건 뭐야? 5분의 4.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이제 A 되니까 전체 중에 5분의 1에 있는 사용, 5분의 4에 있는 남은 거 이런 거라는 거지. 이해돼요? 그리고 얘를 구할 때 전체였던 A에서 얘를 빼가지고 구해도 당연히 똑같은 거로 5분의 4가 나올 거고. 적어주시고. 다 이해되지 이거? 자, 그럼 21번 쌤이랑 풀어볼게. 무영이는 며칠 동안 여행을 다녀왔는데 전체 여행 기간 중에 몇 분의 몇? 3분의 1. 그러면 전체 여행 기간이 뭔지 알아 몰라? 그래서 그냥 X 같다고 하자. X 시간. 알겠지? 그러면 지윤아, 잠을 잔 시간은 얼만큼이야? 그렇지. 3분의 1x. 차를 마신 건, 차를 탄 거네요. 차를 탄 건? 그 다음 관광은 그렇지. 4분의 1x. 그리고 또 식사와 쇼핑과 나머지를 다 합치면 얼만큼이래더라?
그럼 이게 기타 등등이라고 할게. 기타 24시간이지. 네. 그러면 지훈이 얘의 여행 기간을 선생님이 몇 개로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거야? 4개. 잠잔 시간, 차 탄 시간, 관광한 시간,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의 시간. 그럼 이걸 다 합치면 뭐가 돼야 될까, 지훈이? 다 합치면 총 시간. 이 뭘 우리가 뭐였지? 여행. 그게 뭐였어? 그게 뭐였어? 총 시간. 총. 여행 시간. 근데 그게 뭐였어? X. 이 x가 돼야 되는 거지? 네. 이해되니 얘들아? 이거 다 더하면 x다 라고 놔주게 되면 우리 양변에다가 12 곱하고선 계산을 하면은 모아 나눠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겠지? 적어주세요. 자, 그 다음 1026번. 우리 유형 12 위에다 이거 좀 적어주세요. 거시속 문제. 거시속 문제는 선생님이 딱 기억하라 했던 게 어떻게 풀라 했어. 일단은 그렇지, 그림 그려 풀고, 그리고 뭐 맞춰서 풀라 했지? 좋아요, 단위 맞춰 풀고, 당연히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런 공식은 완벽하게 외운 채로 우리가 풀면 된다고 했고. 이제 풀까? 자, 이거 읽어볼게요. 지윤이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를 간대? 그럼 이런 식으로 선생님은 그리고선 시작한다는 건데, 갈 때는 뭐래? 시속사. 그럼 이렇게 표현하는 거 선생님 하는 것처럼 해서 집 가서 똑같이 표시하고 풀어. 4km per hour. hour가 시간인 거 알지? 근데 서점에서 몇 분 동안 책을 샀대. 그래서 30분 그럼 소요가 되는 거야.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근데 돌아올 때는 같은 길. 보세요. 같은 길을 시속 몇으로? 그럼 얘가 3km per hour로 오겠다는 거야. 이해되니? 네. 그러면 우리가 상상을 해봐. 처음에 집에서 출발해 서점까지 걸어갔지. 그동안 시간이 쓰였지. 네. 그리고 서점에서 책을 사지. 몇 분 동안? 30분. 그리고 책 사고 다시 돌아서 집까지 걸어올 거지. 자, 그럼 우리가 총 걸린 시간을 얘기하면 세 종류로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될 거야. 세 종류로서 총 걸린 시간. 지윤이 무슨 시간 무슨 시간 무슨 시간을 다 더하면 총 시간이 될 것 같아? 총. 3시간. 다시 얘기할게. 집에서 우리는 서점까지 걸어갑니다. 상상을 하세요. 걸어가는 동안 시간이 얼마큼이든 쓰였겠지. 네. 그리고 서점에서 책을 샀어요. 사는 동안 시간이 걸렸고 그건 써있어. 30분이라고, 그지? 네. 그리고 서점을 나와서 다시 집까지 걸어왔지. 걸어오는 동안 또 시간 걸려 안 걸려? 자, 그럼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그 상황을 시간이 세 종류로서 들었단 말이야. 첫 번째, 지윤이 무슨 시간이 걸렸어? 시속. 거리. 그 방금 쌤이 얘기했던 상황에서 그러면 이 방금 얘기한 상황에 시간 걸렸던 상황들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걸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 어떤 시간과 어떤 시간과 어떤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냐는 거야. 방금 물어본 게 어떤 시간이 일단 처음에 소요돼. 서점에서 책을 사. 아, 바로 서점에서 책을 사는 시간부터 있어? 서점을 다녀. 다시 얘기하자. 처음 어떤 시간? 서점 다녀오는데 갈 때. 다시 뭐라고? 그걸 다시 얘기해. 서점에서 집에서 출발해서 다녀오는데 갈 때. 아, 이때 걸린 총 시간은 1단계. 첫 번째로 집에서 서점까지 걸린 시간이지. 두 번째, 책 사는 시간이지. 세 번째,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이 중에서 일단 알고 있는 게 있어. 지훈이 뭘 알고 있어? 시속. 이 중에서 알고 있는 게 있어. 뭘 알고 있어? 얼만큼? 30분, 그지? 근데 우리의 속력 얘들아 분속이야 둘 다 시속이야? 그럼 1시간당이니까 우리 시간 분 초 중에 시간으로 통일하는 게 낫지. 시간에 관련된 정보가 2개고 분에 관련된 게 1개이기 때문에, 그지? 그러면 얘를 30분이라고 적지 말고 몇 시간이라고 적어야 될까, 지윤씨? 이게 몇 시간이야? 그렇지, 2분의 1시간. 그러면 이제 물어보자. 얘네는 구해야 되겠네, 그지? 그래서 이것들을 다 싹 다 더했더니 총 얼만큼이 걸렸다고 써있어? 총? 3시간. 그렇지, 이게 3시간이면 되지. 그럼 이제 이걸 찾아야 돼요, 알겠지? 그리고 방금 선생님 보여줬지만 이제 단위 통일할 때는 가장 많이 나온 단위로 통일하는 것도 알지? 자, 그러면 이거 시간 얘기해 볼 거야. 이거 나왔어, 안 나왔어? 집에서 서점까지 가는 시간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그러면은 몰라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럼 뭐 할 생각하라고? 구할 생각을 해야 되지. 미지수로 놓고. 근데 뭘 미지수로 놓은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지훈이 여기서? 시속은 나왔어요. 거리를, 그렇지, 여기까지 거리를 x라 놨겠지? 그러면 지훈이 갈 때 걸린 시간 얘기해줘. 4x 킬로미터. 갈 때 걸린 시간 얘기해 주세요. 자, 다시 갈 때 걸린 시간 구해보자고. 지훈이 얼마큼 걸려? 갈 때 걸린 시간. 갈 때 걸린 시간 4분의 x지 얘들아. 이게 계산 어떻게 한 거야? 속력분의 거리로 한 거야. 지훈이 올 때 걸린 시간 3분의 x. 그럼 이걸 다 더하면 얘다 이렇게씩 세울 수 있겠니? 적어줘. 자, 1030번 봅시다. 그래도 거시적 문제네, 그지? 그림 그리자. 여기 보세요. A에서 B. 왕복한다는 건 갔다 온다는 얘기예요, 알죠? 갈 때는 시속 몇으로? 그럼 70km/h 이렇게 한 거야. 올 때는? 근데 위 읽어봐요. 올 때는 시간 10분이 더? 그럼 생각을 해봐. 갈 때 시간이 있고 멀 때 시간이 있어요? 누가 더 걸렸대, 지훈이? 올 때가 갈 때야? 올 때지. 그러면 몇 분이 더 걸렸대? 그럼 지훈아, 얘한테 10을 더해야 얘가 되는 거야? 올 때에 10을 더해야 갈 때가 되는 거야? 지훈이 얘기. 올 때에 10을 더해요. 뭐가 더 10이 큰 걸까를 생각을 다시 해보자고. 뭐가 더 많이 걸렸다고 다시? 올 때가 더 많이. 얼만큼? 10분. 그러면 누가 더 큰 거야? 갈 때 시간이 큰 거야? 올 때 시간이 큰 거야? 이걸 생각해봐, 얘들아. 뭐가 더 큰 거야? 올 때 시간이 더 큰 거지. 그러면은 10분을 어디에다 더해줘야지 뭐가 되냐를 물어봤을 때 어디다가 더해야 되는 거야? 갈 때에다가 10을 더해야지 올 때 시간이 되는 거. 이거 이해돼? 그럼 얘에다가 10분을 더하면 얘랑 같은 건데 우리 또 단위를 맞춰야 되는데 얘가 분속으로, 초속으로, 시속으로 중에 뭐로 나왔어? 그러면 우리 시간은 지훈이 어떻게 구하게 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로 구하라고 했는데 얘가 시속이면
먼속이면 이거 계산을 했을 때 단위가 시간으로 나와, 분으로 나와, 초로 나와? 시간으로 나오고 분속이었으면 분으로 나오고 초속이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근데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하면 시속으로 계산을 할 거라서 나온 계산된 그 시간이겠지. 단위가 분초가 아니라. 그러면 얘도 시속이기 때문에 얘는 시간에 대한 거고 얘는 혼자 분에 대한 거잖아. 그러니까 분을 시간으로 바꿔야 되는 거 이해돼? 그러면 10분은 몇 시간이야? 지훈아 몇 시간? 6분의 1시간. 그럼 얘들아 이거 이제 또 다시 거리를 x라고 놓으면은 지훈씨 다시 갈때 시간 얘기해 주세요. 갈때 시간. 갈때 시간. 이거 70분의 x. 올 때 시간. 60분의 x. 이거 얘들아 양변에다가 최소 공배수 곱하기 계산할 수 있지? 네. 요거까지는 빨리 적어주고. 자 넘어갑시다. 자 33번 볼게.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똑바로 하고 대답을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야. 잘 봐요. 동생이 문제 읽어보세요. 화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10분 후에 형이 동생을 쫓아가는 거야. 알겠지? 자, 쫓아가다 보면 만나게 된 거야. 뒤따라가서 만났대. 근데 쌤 물어볼게. 50분 만에 만났대. 몇 분 만에? 근데 여기서 그럼 너는 궁금해해야 되는 거야. 이 50분이 누구 기준인지를 궁금해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누가 더 빨리 출발했어? 몇 분 더? 그러면 동생 출발 후 50분이면 누구 출발 후? 동생 출발 후 50분 만에 잡혔대. 그럼 그동안 지윤아 형은 얼마나 몇 분 동안 움직인 거야? 여기 다시 읽어봐. 다시 읽어봐. 그러면 누가 더 오랫동안 걸은 거야, 지윤아? 이걸 생각을 하라고 했어, 선생님이, 그치? 얘들아, 누가 먼저 출발했어? 그러면 누가 더 오랫동안 걸은 거야? 그러면 동생이 걸은 시간이 더 커야 돼야 되는 거야? 작아야 되는 거야? 몇 분? 그러면 동생이 출발한 후 50분 있다 잡히면 형은 실제로 몇 분 움직인 거야? 40분. 근데 얘들아 이것도 다시 봐봐. 만약에 형 출발 후 17분 만에 잡혔대. 형 출발 후 몇 분 후? 17분. 그럼 동생은 실제로 걸은 시간이 지훈아 몇 분이야? 동생은 10분 더 일찍 출발했으니까 형보다 10분을 더 걸었을 거니까 27분인 거 알겠니 다들?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봐. 따라잡히는, 이건 적어줘야 돼. 따라잡히는. 언제 따라잡히냐면 잘 생각해봐요. 봐봐. 얘가 동생이래. 먼저 가. 이렇게. 자, 다시. 여기서 동시에 출발하는 게 아니라 같은 지점에서 동생이 먼저 출발했어. 알겠지? 그럼 동생이 상상을 해봐. 10분 동안 움직였지. 10분이 딱 되는 순간 이제 누구도 출발해야 돼. 형도 뒤따라가지. 그동안 동생도 계속 앞으로 가고 있겠지. 그러다가 여기서 만났다고 쳐봐. 여기 딱 만난 거야. 그러면 언제 만난 거야를 설명을 해봐. 한번 지훈이 언제 만나겠어요? 동생하고 형이
동생이 움직인. 동생이 움직인 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왔을 때 형도 여기서 여기까지 오면은 뭐 하는 거야? 그 순간 뭐 하는 거야? 잡히는 거예요.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잡힌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따라잡힌다는 건 언제 잡힌다고 얘들아? 동생이 움직인 뭐와 뭐랑? 거리와 형이 움직인 거리가 같게 되면 잡히는 거잖아.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출발해서 지훈이가 10분 먼저 출발했어. 선생님보다 10분 먼저 출발했어. 10분이 딱 지난 순간 선생님 뛰어가서 잡을 거야. 지훈이 그냥 계속 걸어가고. 그러면 언제 딱 내가 지훈이를 터치하겠어? 언제 따라잡겠어? 라고 하면 지훈이가 여기 학원에서부터 걸어간 거리랑 선생님이 걸어간 뒤따라간 거리가 뭐 할 때? 같으면 그 지점에서 딱 잡히는 거잖아. 이 말 이해돼? 자, 이거 다시 그럼 미지수 설정하고 계산할 거야. 봐. 동생 출발한 후 몇 분 후에 형이 쫓아가? 동생 속력 뭐예요? 80m per minute. 그러면 우리 분 이렇게 써도 되지? 형은? 120m per 분. 근데 몇 분 후에 만났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서 X분 후에 만난다고 쳐. 근데 이 X를 누구 기준으로 두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만약에 동생 출발 후 X분 후에 만났다고 하면 동생 출발 후 X분이야. 그럼 그동안 형은 실제로 걸어간 게 몇 분이야, 지훈이? X-10. 형이 출발한 후 X분 후에 만나면 실제 동생이 움직인 시간은 뭐야, 지훈? 그치, 10분 먼저 갔으니까 10분이 더 많이 움직인 거니까. 이해되지? 근데 얘는 마지막에 물어본 게 누가 출발한 후예요? 형이 출발한 후 몇 분 후에 만났냐 이거지. 그래서 그냥 형이 출발한 후를 X분 후라고 얘기를 할게. 그러면 동생은 실제로 몇 분 움직인 거야, 다 같이? 지훈아, 동생은 몇 분 움직인 거야? 그러면 이게 거시속 중에 지훈아 뭐야? 거시속 중에 거리 시간 속력 중에 뭐야 이게? 거시속이라는 게 거리 시간 속력을 좀 줄여서 얘기하는 건 다 알겠어? 그럼 거시속 중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면 우리가 식을 세울 건데 어떻게 식 세워야 된다는 거야? 뭐랑 뭐가 같은 순간 만난다 해서 지훈아, 뭐랑 뭐가 같으면? 동생이 뭐한 거리? 움직인 거리, 그지? 동생이 앞으로 간 거리하고 형이 뒤따라간 거리가 같아지면 만난다는 거지. 똑같은 지점에 있을 거니까, 그지?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거시속 중에 지훈아 뭘 구해야 돼? 거리는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 그럼 동생이 움직인 거리는 뭐야? 이 속력으로 이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는? (80이라는) 속력하고 시간을 뭐해서 얘기하면 돼? 그럼 형이 움직인 거리는 뭐예요? 120 그럼 이거 두 개가 뭐 해야 돼? 같으면 만나는 거니까 같다라고 식 세울 수 있겠어 얘들아? 적어줘. 이거 계산하시고, 자 1036번에 여기 별표 좀 쳐주세요. 유형 15 위에다 적어줄게. 자, 첫 번째.
이것도 얘들아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 A 학생이 있어, 여기 B 학생이 있어. 서로 마주보고 서 있지. 마주보고 서로를 향해서 움직일 거야 이제. 알겠니? 그럼 얘는 이렇게 오겠지. 상상을 해봐. 그리고 얘도 여기서 이렇게 오겠지. 그러다가 어디선가 만났대. 이렇게. 그 만난 순간을 얘기해봐. 언제 만나는 거야? 마주친 순간이지 당연히. 그건 당연하고, 그지? A가 움직인 거리랑 B가 움직인 거리를 뭐 했을 때, 지윤아? 언제 만났냐고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A 학생 여기 있어요, B 학생 여기 있어요. 서로 마주보면서 올 거야. 근데 얘들아, 속력이 똑같으면, 속력이 뭐하면? 똑같으면 딱 어디서 만날 것 같아 지윤아? 어디서 만날 것 같아? 딱 중간에서 만나겠지. A가 더 빠르면 여기서 만나겠지. 얘가 더 많이 갈 거니까. 얘가 더 조그맣겠지. A가 더 빠르면. B가 더 빠르면 이쯤에서 만났겠지. 중간보다 왼쪽에서. 그지? 근데 얘네가 이렇게 만났대. 그럼 얘가 B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거지. 그리고 A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거지. 그럼 언제 만나냐고 물어보면 A가 움직인 이만큼의 거리하고 B가 움직인 이만큼의 거리가 뭐 하면은 뭐 했을 때? 그러니까 얘가 움직인 거리하고 얘가 움직인 거리를 뭐 하면? 합했을 때 전체가 되면 만나겠지. 자, 이렇게 서로 마주 보면서 만날 때는 얘가 움직인 거리랑 얘가 움직인 거리를 뭐 해서? 전체 거리가 되면은 만나는 거예요. 이해되니? 적어줘. 아, 그리고 우리 0번도 할게. 뒤따라가는 것도 해볼까? 뒤따라가는 거? 이건 아까 한 건데, 이 전 문제에서 언제 붙잡혀? 이걸 얘기하면, 아까 동생이 먼저 걸어갔던 거 기억나지? 10분 먼저. 그러다 여기까지 가서 만났다고 쳐. 그럼 형이 10분 있다가 뛰어가는 거잖아. 뛰어가서 여기까지 가서 붙잡았지. 그럼 이때는 동생 움직인 거리랑 동생의 거리랑 움직인 거리랑 지윤이 형이 움직인 거리가 뭐하면? 그렇지. 이때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거리를 같다라고 놓고 식 세워야 되는 거야. 뒤따라가는 건. 근데 서로 마주 보면서 오는 거는 얘가 움직인 거리, 그 다음에 또 다른 친구가 움직인 거리를 뭐 했을 때? 더했을 때 뭐가 되면? 전체 거리가 되는 순간 둘이 뭐 한다고? 만난다는 거잖아. 그지? 알겠니 이거?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3번이 있는데, 자, 운동장 같은, 이건 지금 직선이 아니라 원이 나올 거야. 타원. 여기 보세요. 얘도 여기서 동시에 출발하는데 한 명이 왼쪽, 한 명이 오른쪽. 방향이 같아 달라?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갈 때와, 보세요, 같은 방향으로 갈 때를 설명할 건데, 이거는 이해를 하고 외웠으면 좋겠어. 선생님은 반대 방향으로 간다.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만났다고 쳐봐. 그럼 얘는 일로 가지. 얘는 일로 와서 여기서 만났다고 쳐볼게. 이렇게. 그럼 방금 빨간 친구는 이만큼 움직였지. 검은 친구는 이만큼 움직였지. 그러면 지훈아, 이때는 빨간 친구가 움직인 거랑 검은 친구가 움직인 거리를 뭐 하면? 더했을 때 딱 뭐가 돼야겠어? 그렇지. 운동장 한 바퀴가 되는 순간 만나는 거야. 이해되니? 다시. 거리 더한 게 뭐가 되면? 한 바퀴가 되면 만난다. 한 바퀴야 이거는.
한 바퀴의 거리가 되면 만난다. 언제 얘들아? 같은 방향일 때 반대 방향일 때? 등지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야 돼. 당연하지? 네. 예를 들어서 빨간 애가 200m 가고 전체가 500m면 얘가 300m를 갔었어야 이렇게 둘이 딱 만나는 거잖아. 그지? 네. 자, 이제 같은 방향 얘기할 건데 다 적었니? 같은 방향으로 갈 거야. 그럼 얘들아, 같은 방향으로 가면 시작하는 순간 속도가 똑같으면 어떻겠어? 같이 계속 뛰겠지. 네. 근데 속도가 다르면 누가 더 먼저 앞서 나가? 빠른 사람이지. 네. 생각, 빨간 애가 더 빠르다고 가정할게. 같은 방향이야 지금은. 그럼 얘가 앞서서 먼저 이렇게 가고 있겠지. 그리고 얘는 뒤쳐져서 뒤에 따라오고 있겠네. 근데 계속 이렇게 뛰다 보면 속도가 계속 일정하다 했을 때 빨간 애가 어느 순간은 한 바퀴를 더 돌아서 뒤따라 잡는 거 이해돼? 이해됐니? 네. 그러면 언제 딱 붙잡힐까를 다시 생각을 해줘야 돼. 언제 붙잡힐까? 언제 붙잡힐까? 봐. 얘가 더 느린 애야. 얘가 빨간 애가 더 앞서 먼저 나갔겠지 처음에. 얘는 뒤따라 가지 이렇게. 막 뛰고 있어. 상상을 해야 돼. 뛰고 있어 이렇게. 그러다가 빨간 애가 더 막 쭉 가가지고 어느 순간에 계속 같이 뛰다 보면은 얘가 뒤따라 붙잡지 이렇게. 이해돼? 그럼 딱 이 순간 붙잡혔다고 쳐봐. 그럼 검은 애가 움직인 길이를 선생님이 측정하면 여기네. 검은 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다가 잡혔지. 그럼 빨간 애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먼저 갔었으니까 한 바퀴를 이미 돌아야 돼, 안 돌아야 돼? 돌아야 돼. 한 바퀴 딱 돌고, 알겠지? 그 다음에 검은 애가 움직인 거리만큼 더 가야 되는 거 이해돼? 그러면 지금은 선생님이 이걸 겹쳐놨지만 빨간 애가 움직인 거리에서 검은 애가 움직인 거리를 지우나 뭐 하면 한 바퀴 해야 될 것 같아? 더. 다시 얘기할게요. 빨간 애가 더 빨라. 검은 애가 더 느려. 그럼 누가 먼저 앞서 나가 처음에? 빨간 애가 막 뛰어갈 거야. 그럼 검은 애 뒤쫓아 가겠지. 근데 빨간 애가 더 빠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얘가 검은 애가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얘가 한 바퀴 더 돌아서 딱 잡을 때가 있어 없어? 그럼 그 순간까지 움직인 거리를 측정하자는 거야. 그 순간까지. 그럼 검은 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왔는데 잡혔지. 그럼 빨간 애는 얼마큼 움직여야 되냐면 빨간 애도 이만큼이야 지훈이. 빨간 애는 더 빨리 갔기 때문에 한 바퀴를 이미 돌았어. 딱 잡히기 전까지 보면. 그 다음에 여기 원래 출발했던 지점에서 검은 애가 움직인 거리만큼 당연히 더 가야지 딱 잡겠지. 그럼 빨간 애가 움직인 거리는 여기 상상해보면 이렇게야.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지훈아, 빨간 애가 움직인 거리에서 검은 애가 움직인 거리를 뭐 하면은 얼마가 됐을 때 만날까? 빠른 애가 간 거리에서 느린 애가 간 거리를 빼면 딱 한 바퀴가 차이가 난 순간 잡힌다는 거야. 이거 이해되니 얘들아? 그래서 반대 방향이면 거리 더 했을 때 한 바퀴 되면 만나고 같은 방향이면 뺐을 때 한 바퀴 되면 만나는 거예요. 이해돼요? 적어주세요. 그래서 거리 구한 다음에 식 세워서 풀기만 하면 된다. 이제 여기 유형은